국가별 암호화폐 채택 현황 비교. 엘살바도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사례 분석. 자, 상상해 봅시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선언합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제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라고 외치는 듯하죠. 뉴스에서는 연일 탈달러와 성공, 디지털 혁명이라며 열광합니다. 당신도 혹시 와 저렇게만 하면 우리나라도 경제가 확 살아날 텐데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사실은 그 화려한 선언 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엘살바도르 국민의 삶은 극심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오히려 국제 신용도는 추락했습니다. 국가가 암호화폐를 채택한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개념 재정의. 그렇다면 국가별 암호화폐 채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집어치우세요.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에 결제 앱 하나 더 까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기존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버리고 갑자기 리눅스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국가 경제 전체를 갈아엎는 것에 가깝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은 국가의 기축통화를 교체한 것이고, 아랍에미리트나 스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 위에 새로운 고성능 모듈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사용한다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숨겨진 함정. 이 게임의 함정은 바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채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묻지마 올인과 같았습니다. 국민에게 차보 지갑을 깔아주고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지만 기술적 장벽, 변동성, 그리고 문맹률 높은 고령층은 여전히 현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국민들의 자산 가치는 그만큼 날아가는 거죠. 반면 UAE나 스위스는 훨씬 더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법정 통화로 삼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합니다. 스위스는 금융시장 인프라법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거래를 허용하고, UAE는 가상자산 규제청을 설립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며 디지털 허브를 자처합니다. 이들의 함정은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엘살바도르 국민이었다면 비트코인 급락의 속수무책이었겠지만, 스위스나 UAE에 산다면 국가가 깔아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관리되는 혁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통제권을 쥐고 누가 리스크를 떠안는가가 핵심인 거죠. 심리행동 분석. 사람들이 국가의 암호화폐 채택에 열광하는 심리,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는 심리는 복합적입니다. 엘살바도르 사례에서는 만년 후진국이라는 딱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탈피 욕구와 한방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환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생각에 빠진 것이죠. 국민들 역시 정부가 한다니 믿어보자, 공짜 비트코인이라니 이득 아닌가 하는 심리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회피 심리로 지갑을 닫아버렸고, 결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 사용률은 저조했습니다. 반면 UAE나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이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포모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하수는 뜬구름 잡는 혁신에 올인하지만 고수는 치밀한 계산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리되는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갑 속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결국 이런 심리 게임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 수칙 1. 무조건 국가주도 채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부가 혁신을 외치며 특정 코인을 밀어붙인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와 통제 의도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잊지 마세요. 2. 국가별 채택 방식의 차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세요. 비트코인 법정 통화, CBDC 개발, 블록체인 기술 수용 등 각국의 접근법이 당신의 자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세요. 3. 규제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세요. UAE나 스위스처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국가의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4. 분산과 다양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특정 국가가 특정 암호화폐에 올인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울 뿐입니다. 5. 개인적인 기술 습득과 금융 이해도를 높이세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당신 스스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잡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련 서적을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6.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세요. IMF, BIS 같은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다른 주요 국가들이 어떤 규제를 내놓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국가만 홀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론. 결국 국가별 암호화폐 채택은 성장과 몰락을 결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누가 그 혜택과 위험을 감당하는가입니다. 엘살바도르처럼 섣부른 낙관론에 취해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UAE나 스위스처럼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통제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죠. 당신은 지금 어떤 국가의 시스템 안에 놓여 있나요? 당신이 속한 국가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당장 지갑 속 돈의 흐름과 국가의 정책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된 이 디지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